저도 요즘 자세가 안 좋다고 느끼는데 이제 더욱 신경 써서 우리 턱관절 건강하게 만들어야겠어요. 지금 그걸 하려면은 우선 지금 자세부터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구부정해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네네.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르미 여러분들. 얼핏닥터 신정민 원장입니다. 원장님, 턱관절 장애가 잘 치료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턱관절 장애라는 질환이 완치하기가 참 힘든 질환 중 하나입니다. 환자 본인은 고통스럽지만 이해받기도 힘들고 진단을 받아서 이런저런 치료를 반복해도 오랜 시간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환자분들이라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준비해 봤거든요. 턱관절 장애는 어떤 질환인가요? 턱에서 딱딱 소리가 나거나 입을 이제 크게 벌릴 때, 그리고 질긴 고기를 씹다가 갑자기 이렇게 통증이나 불편감을 느끼는 경험은 생각보다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이러한 증상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턱관절 장애입니다. 이러한 범주의 턱관절 장애는 매우 초기 단계의 턱관절 장애이고, 근이완제, 진통제, 보톡스, 스플린트 등의 즉각적인 처치로 쉽게 치료되는 증상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진행이 되어 만성화 단계로 넘어간 턱관절 장애의 경우 정말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러한 증상이 생겼을 때 가볍게 여겨서 방치를 하다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복적으로 치료를 해도 치료가 되지 않고 또 오랜 시간 동안 고통 속에서 지내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근데 저도 가끔씩 턱에서 소리가 나거든요. 근데 이것도 턱관절 장애인가요? 맞아요. 그 턱소리는 턱관절 장애의 가장 초기 단계의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더 진행이 되면 턱 통증, 그리고 입을 벌리고 닫기 힘든 개구장애, 그리고 턱의 지그재그 움직임과 같은 이런 다양한 턱의 증상으로 발전하게 되고, 더 진행되면 눈이나 기와 같은 인접 부위에 영향을 미치고 척추와 뇌신경계 문제로까지 파급될 수 있습니다. 그럼 턱관절 장애는 왜 잘 치료가 안 되고 만성화가 되는 거예요? 우선 이 만성 턱관절 장애가 단순히 턱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턱에서 관찰되는 현상만을 치료해서는 완치가 힘듭니다. 턱관절은 근육 역학, 신경 생리, 치아 교합, 그리고 자세와 같은 생활 습관과도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관절입니다. 그리고 아래턱은 인체의 균형을 맞추는 축인 경추 입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중요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턱관절 장애는 턱의 문제가 아니라 인체 불균형 현상과 밀접하게 연관된 문제로 바라봐야 하고, 턱관절의 정렬을 통해 전신 척추, 뇌신경계의 정상화를 유도하려는 개념의 치료인 턱관절 균형요법을 적용해야 완치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리고 완치가 힘든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바로 복잡한 턱관절 구조 때문입니다. 턱관절은 축두골에 이렇게 소태처럼 끼어있는 하악 골두, 관절 원판, 관절낭, 그리고 여러 인대와 근육이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턱관절은 입을 여닫는 회전 운동과 아래턱을 좌우로 움직이는 측박 운동을 통해서 저작, 연화, 발음 등의 인체 기능을 유지하는 운동이 일어나도록 합니다. 이에 더해서 침삼킴을 통해서 뇌척수의 흐름이 일어나도록 유도하는 음압을 형성하는데요. 이를 통해 뇌의 생리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12개의 뇌신경 중 9개가 지나가는 중요한 통로이며 혈관과 림프선이 밀집해 있는 부위입니다. 턱관절은 봉합으로 연결된 다른 두개골과는 달리 인대, 근육에 의해서 유지되는 다소 불안정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역학적인 균형이 깨지기 쉽고 한쪽으로 턱이 틀어지면서 쉽게 턱관절 공간이 좁아지는 현상이 발생해 인체 균형을 깨트리는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아래턱의 움직임은 목, 어깨, 척추 구조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척추 불균형은 턱관절 불균형을 유발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폐쇄 역학적인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평소에도 턱소리가 난다고 했잖아요. 그럼 저처럼 방치하는 경우가 좀 많을까요? 네,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턱관절 장애는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나아질 거야 라는 생각으로 방치하기가 쉬운 질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성화가 되기 쉬운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초기 턱관절 장애는 증상이 가벼워서
특별히 치료하지 않아도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긴장을 해서 이를 꽉 깨물고 난 뒤 발생하는 턱 통증은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패턴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또 증상이 점점 심해진다면 이를 그냥 둬서는 안 됩니다. 또한 턱관절 장애를 단순히 턱에 국한된 문제로 보는 학회 분위기도 턱관절 치료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턱관절 문제와 전신 질환과의 관련성을 부정하는 의료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증상이 줄었으니까 괜찮아졌겠지라고 하는 게 진짜 괜찮은 게 아닐 수 있어요. 맞아요. 이 턱관절 장애는 사실 진행이 되면 오히려 통증이나 소리가 줄어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그 구조를 보거나 이제 증상을 보면 더 악화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거대 관절염에서 연발음으로 소리 강도가 줄어들고 심했던 통증이 줄어들면 좋아진 경우보다는 디스크가 아예 이탈돼 버렸다든지 인대가 손상되고 근육이 약화된 상태가 대부분입니다. 통증이나 소리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턱관절 안에 일어나는 변형이나 퇴행성 변화가 멈춘 것은 아닙니다. 방치하게 되면 고위관절염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주변 조직이나 전신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턱관절이 이렇게 중요한 부분인 줄 저는 몰랐네요. 이제 평소에 신경을 엄청 써야겠어요. 단순히 턱관절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불균형을 만드는 습관에 영향을 받는 이런 생활 습관이 질병이거든요. 평소 바른 자세 습관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스트레스의 영향에 덜 받도록 회복 탄력성을 기르는 것도 필요하고, 또 주변 환경을 잘 관리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매일 꾸준한 운동이나 스트레칭을 통해서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요즘 자세가 안 좋다고 느끼는데 이게 더욱 신경 써서 우리 턱관절 건강하게 만들어야겠어요. 지금 그걸 하려면은 우선 지금 자세부터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구부정해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바꿔보겠습니다. 네, 이상 여러분의 바른 얼굴을 찾아 건강을 드리는 얼핏 닥터 신정민 원장이었습니다.